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400년 동안 수장된 와인이 과연 좋은 와인일까? 보존 상태는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는 와인의 보관법과 빈티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400년이 돼서 우연히 4천만 원이 됐겠죠. 소더비 경매나 이런 데서 경매가 됐을 텐데 그 와인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낙찰이 됐다고 좀 봐요. 이렇게 오래된 와인은 다 비싼 거예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비싸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와인들은 세월을 견디지 못해서 제 컨디션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웬만한 와인들은. 하지만 정말 좋은 생산자의 좋은 해에 생산된 와인인 경우 보관 상태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보관이 됐다고 한다면 가격으로 확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와인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해에 강건한 포도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방식으로 양조를 하고 그리고 병입 후에 보관이 얼마만큼 잘 됐냐에 따라서 그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해서 다 좋은 와인은 아니다. 일례로 좀 되게 괜찮은 평가를 받은 해였어요. 올드 빈티지 와인을 90년대 빈티지 와인을 마셨었는데 처음에 콜크가 상태가 살짝 안 좋더라고요. 역시나 따라 봤더니 살짝 열화가 생긴 듯한 뉘앙스의 맛이 느껴졌는데 한 30분 정도 브리딩을 하고 나니까 얘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열화돼서 약간의 변질됐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와인 자체가 갖고 있는 깊숙한 그 본연의 느낌들을 계속 뿜어 올려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예. 가격대가 좀 좋은 와인 이런 거랑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올드 빈티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가의 와인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또 증명하거든요. 일례로 뭐 로마네 꽁티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 60년 지난 와인들도 오픈을 해도 보관 상태가 좋은 와인들은 몇 해 안 지난 와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색깔은 약간 탁도나 이런 것들은 변하거나 갈변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테이스팅을 했을 때는 그 맛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햇 와인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 좋은 빈티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굉장히 많이 통과를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적당량의 일조량과 적당량의 강수, 적당한 온도 변화, 그리고 일단 서리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 1년 농사를 짓는 포도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24시간 포도나무를 관리를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다 나에게 재산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의 가호가 있어야지만 정말 그레이트 빈티지가 되는 거죠. 보관을 하는 좋은 조건? 보관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와인의 취약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와인은 일단 온도에 가장 취약하고요. 14도에서 16도 사이에 보관을 하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진동에 취약해요. 진동인데도 네. 온도는 알 것 같은데 끓는다는 표현이 드니까 그러니까 열화 형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온도가 높아져도 열화가 생기지만 진동이 오래돼도 열화가 생겨요. 온도, 그리고 빛, 그리고 진동 이것만 잘 관리를 하시면 와인은 잘 드실 수가 있어요. 물속에 담겨있던 400년 된 와인이 과연 상태가 괜찮을까? 라고 질문들을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최적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와인이기 때문에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콜크라는 거는 빛이던 외부 환경에 놓여지면 수축하게 돼 있거든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습도가 관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외부에 있는 곰팡이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아주 미세한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와인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콜키가 나거나 바뀔 수 있는 와인의 컨디션이 바뀔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바닷속은 봄, 가을, 겨울이 비교적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줬을 거고 물과 물이 서로 대치하면서 콜크가 완충작용을 해줬을 거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 환경 자체가 진동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인으로는 와인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으로는 정말 최고의 환경이었던 거죠. 뭐 그레이트 빈티지를 떠나서 좋은 와인일 수밖에 없어요.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매장에 가셨다. 얼마까지 난 낼 수 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와인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정말 좋은 상태를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치면 저도 4천만 원 정도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는 있으신 뭐 빚을 내서라도. 은행 얘기 한번 부탁해보겠다. 네네.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군가와 같이 나눠야지. 4천만 원. 그렇죠. 저희랑 함께 나누시죠. 그럼요. 8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씩 8명? 제가 드리는 팁은 신발장에 와인을 수건 같은 거에 말아서 뉘어서 보관을 해두시면 와인셀러가 없더라도 당분간 보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큰 일교차 없는 온도, 그리고 진동이 별로 안 느껴지고 외부 환경의 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집안에서 보관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신발장 또는 장롱.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돼요. 냉장고에 장기 보관을 해두게 되면 와인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매우 습한 곳이거든요. 습도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습도가 유지가 돼야지 다 젖을 정도의 습도가 유지가 되면 금방 변질됩니다. 그래서 셀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병을 마신다 그러면 대부분 셀러를 6병, 12병째에서 하셨던 분들이 다 후회를 하세요. 큰 거 살 거야. 앞으로 와인을 내가 계속 먹을 것 같다, 근데 셀러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큰 셀러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공간에 여유가 없으면 친구 집에 두세요. 대여료를 주시고, 공간 대여를 주시고 친구 집에 두세요. 정말 단골샵이 있으면 샵에 부탁을 해서 맡겨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간은 대단하잖아요. 남아있는 와인을 그 컨디션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리푸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호일이 이 구멍을 막아놓고 있는데 이걸 개봉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호일을 벗겨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세워서 와인을 막아놓으면 이 안에서 이 안에 병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 빨아들여요. 그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처음에 마셨던 그 느낌 그대로 유지가 돼요.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이런 호일 대용으로 테이프 같은 거 여기다 붙여놓으시고 막아 놓으신 다음에 다시 활용을 하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와인을 구매하실 때 꼭 이 제품 하나씩 구매를 하세요. 혹시 저희 광고 받아보신 아니에요. 여기 수입사 사장님하고 한 번도 얼굴 뵌 적도 없고 그냥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광고 문의 받습니다. 자, 오늘 그 와인의 빈티지와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꽤 많은 정보가 오고 갔어요. 근데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댓글로 또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의 식구들 다음번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조댓구알 부탁드려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자, 조댓구알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